경남 진해 해군기지 한미해군 합동훈련 블루웨이브 23회 작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가 에어컨 바람에 살랑거리고 회의 테이블 위로는 각종 해도와 작전 계획서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해군 소위 이도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그의 모습에는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묻어났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군 중위 정예나는 이번 훈련의 통신 작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합동훈련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보죠. 한국 측 지휘관이 회의를 시작하려던 순간 미군 해상대 소속 대위 리처드 맥스웰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할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맥스웰 대위의 말투에는 건방진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해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항로 안내나 하고 연료나 채워주면 됩니다. 작전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쪽에는 최신 GPS 시스템과 레이더가 있거든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아무도 즉석에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윤 소위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자료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경직된 것을 옆에 앉은 정예나만이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정예나 중위는 이를 악문 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도 많고 장비도 최첨단이에요. 이런 합동훈련은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거죠. 맥스웰 대위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오만한 태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지만 외교적 예의상 한국 측은 묵묵히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으며 정예나가 이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저 사람 정말 어이없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 말로 증명하는 건 의미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도윤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아침, 진해만의 푸른 바다 위로는 이른 새벽 안개가 살짝 걷히고 있었어요. 미군 측에서는 최신형 고속함 2척이 위풍당당하게 선도함 역할을 맡았고 한국군은 이도윤 소위가 지휘하는 소형 고속정으로 훈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군요. 맥스웰 대위는 자신의 함교에서 쌍안경을 들고 한국 고속정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미군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예나 중위는 통신 연동 점검을 위해 미군 고속함에 탑승해야 했어요.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을 본 미군 선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진짜 군인이야? 완전 모델 같은데? 한국은 이제 전쟁터에 모델을 보내냐? 여군도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 저 친구는 군복이 아깝네. 갑판 위에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예나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통신 장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맥스웰 대위가 허리를 난간에 기대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진짜 부자 나라 맞나 봐. 보급 명품이야. 아주. 그의 시선이 정예나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에 무슨 보급품이 들었는지 한번 봐야겠네. 갑판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까지 섞여 들렸어요. 몇몇 선원들은 손뼉까지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정예나는 그 모든 시선과 소음을 무시한 채 묵묵히 통신기만 조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 고속정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도윤 소위가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물었어요. 예나야, 괜찮아? 정예나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녹음하고 있어. 이 작전 끝나고 누가 웃는지 보자. 정예나의 목소리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신기 조정을 마치고 한국 고속정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바다 위의 훈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바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고 잔잔했던 진해만 일대에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했어요. 시야는 불과 50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변했고 평소보다 파도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기상청 예보와 완전히 달라요. 한국 측 기상관측병이 레이더 화면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저기압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풍속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성 GPS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군의 최첨단 장비들이 하나둘씩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미군 함교에서 한 선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GPS 화면에는 현재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고 통신 상태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대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별거 아냐. 그냥 기기 문제일 뿐이야. 우리 장비가 이런 날씨 정도에 굴복할 리 없어. 그는 무전기를 들고 한국 측에 지시했습니다. 훈련 계속 진행하자. 이 정도 해무야 금방 거칠 거야. 하지만 한국군 레이더병은 계속해서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해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고 파도 패턴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위님, 기상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레이더병이 이도윤에게 급하게 보고했어요.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 파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도윤 소위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미군 지휘부에 훈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맥스웰 대위, 기상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맥스웰 대위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한국군은 겁이 너무 많아. 이 정도는 우리에게 일상이야. 계속 진행한다. 대위님,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레이더에는 됐어. 우리가 판단할 일이야. 맥스웰 대위는 무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상황은 급변했어요. 미군 선두함 두 척에서 연료 누수가 발생했고 짙은 해무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마저 두절되기 시작했어요. 맥스웰 대위, 응답하세요. 맥스웰 대위, 한국 측에서 아무리 불러도 미군 함정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이도윤 소위는 쌍안경으로 앞바다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됐군.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고 해무는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작전본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군 함정 두 척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지 이미 2시간이 지났고 해무는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긴급 상황실에는 한국과 미군 지휘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수색구조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게 상부의 지시입니다. 미군 작전참모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바다 위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조난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소위는 자신의 고속정 함교에서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식 명령 없이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은 훈련 중이 아니라 조난 상태입니다. 이도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명부터 살리고 보고는 나중입니다. 정혜나 중위는 무전기 앞에 앉아 각종 주파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조난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좀 들어봐. 정혜나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어요. 주파수 왜곡 패턴이 이상해. 자연적인 전파 방해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 신호를 숨겨서 보내고 있어.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들을 분석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이 신호는 모르스 부호야. 아주 약하게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SOS 신호야. 정혜나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신호의 강도와 방향을 계산하며 가능한 위치를 추정해 나갔습니다. 신호 발신 지점은 북서쪽으로 약 3km. 아니야. 정확히는 북서쪽 3.2km 지점이야. 이도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엔진을 가동하며 승무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출발 준비. 지금 당장. 소위님,
공식 명령이 아직. 명령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한국 고속정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해무 속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예나가 계산한 좌표만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예나야, 신호 계속 잡고 있어? 응,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거친 바다 위에서 작은 고속정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도 상부의 지원도 없이 오직 동료애와 인간애만을 믿고 말이에요. 이도윤 소위의 고속정이 해무를 뚫고 북서쪽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작은 고속정은 마치 거대한 세탁기 안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쳤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버텼지만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호 상태는 어때? 이도윤이 조타륜을 꽉 잡고 외쳤어요. 파도 소리와 엔진 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거든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 정예나 중위는 한 손으로는 무전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도에 튀는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집중력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속정이 3km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해무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레이더와 정예나의 신호 분석만을 믿고 항해를 계속했어요. 잠깐, 뭔가 들려. 정예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조난 신호음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아주 가까워. 200m. 아니야. 100m도 안 돼. 이도윤은 즉시 엔진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온통 하얀 해무로 뒤덮여 있어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조명탄 준비. 이도윤의 명령에 따라 승무원 한 명이 조명탄을 장전했어요. 지금이야. 저기야. 정예나가 방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펑. 조명탄이 하늘로 솟아올라 환한 빛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해무 사이로 어렴풋이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기름에 젖은 미군 함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엔진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함정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여러 명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조명탄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미군 함정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한국 해군, 당신들이 왔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맥스웰 대위였어요.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에 찌든 얼굴로 한국 고속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구조 밧줄 준비. 이도윤이 명령을 내리자 승무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천천히. 서두르지 마.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긴급 구조 작전. 과연 모든 사람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한국 고속정의 작은 선실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미군 선원들은 모두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군복 대신 한국 해군에서 준비한 건조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맥스웰 대위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대신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그의 표정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맥스웰 대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난 당신들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존심 강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들을 무시했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맥스웰 대위의 시선이 정예나 중위에게로 향했습니다. 정 중위님, 당신에게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무전기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한국 해군의 장비는 녹슬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 속에는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힘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맥스웰 대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윤 소위가 조타실에서 돌아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야 훈련이 끝났네요. 그의 말에는 단순히 구조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과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고속정이 진해 기지를 향해 천천히 항해하는 동안 선실 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바다 위에서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맥스웰 대위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파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맥스웰 대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고요한 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 해군사령부의 사령관실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사단장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도윤 소위, 정예나 중위, 앞으로 나오세요. 두 사람이 차렷 자세로 사단장 앞에 섰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예나 중위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통신 분석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예나 중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아온 모든 상처와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 소위, 사단장의 시선이 이도윤에게로 향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조에 나선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도윤 소위, 당신이 최종 구조, 좌표를 도출한 방식은 일반적인 해양대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고급 계산법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확한 계산이 가능했나요? 이도윤 소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실종된 구조대원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15년 전 태풍 루사 때 조난자들을 구하러 나가셨다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사단장과 정예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 바다를 계속 공부해왔습니다. 해류와 조류, 기상 패턴, 수색 구조 이론까지요. 아버지를 찾지 못한 제가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은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도윤의 고백이 끝나자 사령관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사단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고 정확할 수 있었군요. 개인적인 아픔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단장이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내일 포상식에서 당신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 정신이에요. 해군 포상식 날, 진해 기지 대강당에는 화려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는 한국과 미군의 고위 지휘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객석에는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위 이도윤, 중위 정예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두 사람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겸손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합동훈련에서 보여준 탁월한 판단력과 구조 작전 수행으로 상장을 받는 순간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자리에는 맥스웰 대위를 비롯한 미군 사령관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미군 사령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 해군을 단순한 지원군이 아닌 동등한 전우로 대하겠습니다. 이도윤 소위와 정예나 중위가 보여준 전문성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맥스웰 대위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칠 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행사 말미, 취재진이 정예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날 들으셨던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준비했고 결국 행동으로 증명했을 뿐이에요. 말보다는 실력이, 편견보다는 진실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포상식이 끝나고 지네만으로 나온 이도윤과 정예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야. 이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예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한국의 고속정 한 척이 조용히 다음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모습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조용하고도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해군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